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민권센터에서 한 한인의 기부를 바탕으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장학금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매년 개최해온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개최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대중매체가 지하철 범죄에 대한 불안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향한 보수단체의 중단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권센터에서 한 한인의 기부를 바탕으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장학금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민권센터는 21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재학 중인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드리머 장학금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장학금 프로그램은 민권센터의 한인 이민자 모임의 멤버이자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희 씨의 기부가 종잣돈이 돼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84년에 뉴욕으로 이민 온 이경희 씨는 서류 미비 학생들의 서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신분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많은 친구들보다는 기회가 많지 않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서류 미비인 학생들은 기회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해 5만 불을 기부한 이경희 씨는 자신의 작은 기부가 씨앗이 돼 더 많은 사람들의 기부의 행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힘들어도 늘 누구든지 하는 말이지만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말고 그냥 밝게 건강하게 어떤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줬으면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이경희 씨의 기부로 민권센터는 이날 2명의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각각 $2,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오늘부터 서류 미비 장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 뜻있는 일에 더 많은 후원자들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scholarship, I think, isn't just about the actual tangible money, which creates a big change, but it's also about what it symbolizes that people, regardless of their citizenship status,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ursue an education or whatever life that they want. And not only to get a higher education degree to check something off the box, but to really give them an opportunity for upward social mobility.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s really important. 민권센터는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이 반이민 세력의 법률 소송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류 미비 학생들은 여전히 고등교육 이수와 취업으로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매년 개최해온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개최됩니다.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 앞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전통 공연과 K-팝 공연은 물론 한국 문화체험 및 전시, 교육 공간도 마련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한자리에 마련되는 종합 문화축제장이 될 것이라고 뉴욕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이날 공식 행사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 뉴욕의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초청됐으며 최양순 세종 전통무용단과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의 한국 전통문화공연,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등 최고 수준의 공연들이 특설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씨름대회가 다시 한번 펼쳐지며 500인분의 비빔밥 퍼포먼스도 마련됩니다. 또한 동해 독도 홍보 부스, 한복 및 궁중 의상 체험 부스,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 체험 부스가 설치되며 한식과 뷰티 등 각 부스에서 다채로운 음식과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좋은 문화 공연이 마련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날을 즐기고 한국 문화의 정수를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후세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욱 커지고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대중매체가 지하철 범죄에 대한 불안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CNN 크리스 월리스와의 담화에서 매일 35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하루 평균 6건 미만의 범죄가 발생한다며 매일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문 일면에 싣는 것은 계속해서 불안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미디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 문제에만 몰두돼 있다. 하루에 6건의 사고만 일어나고 있어 뉴욕 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 평균 6건의 사건은 단순한 통계일 뿐 뉴욕시 지하철에서 갑자기 12건의 범죄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월리스도 뉴욕시의 범죄 통계는 현재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고 강력범죄는 그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며 이것은 단지 과장된 인지가 아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이처럼 대중교통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는 대중들과는 상반되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일각에서는 에릭 아담스 시장을 비난하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시청은 이를 인지한 듯 어제 늦게 에릭 아담스 시장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문제와 우리의 과도한 불안인지 모두에 맞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향한 보수단체의 중단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위스콘신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협회는 지난 19일 연방대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 명령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에이미 코니 브렛 대법관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납세자협회는 교육부가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대출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연방재무부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모든 납세자들이 정부 지출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연방법원은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멈추고 일반 민원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진행은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수백만 명의 대상자들에게 2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화 아파트 중 현재 비어있는 아파트가 연방정부 조사보다 50% 정도 많은 6만 채가 넘으며 이는 임대인이 더 높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고의로 렌트를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정부가 지난 5월 25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뉴욕시 렌트 한정화 대상 아파트 중 비어있는 아파트가 6만 1,593채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방 센서스국 뉴욕시 주거환경조사 때 렌트 한정화 공실 아파트 4만 2,860채보다 50% 정도 많은 것입니다. 렌트 한정화 아파트 중 비어있는 아파트는 맨해튼이 2만 7천여 채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브루클린이 1만 5천여 채, 퀸즈가 1만 1천여 채, 브롱스가 약 7천 채, 스태튼 아일랜드가 400여 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실 아파트는 지난 2020년 비어있는 아파트 3만 3천여 채보다 거의 1.9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렌트 한정화로 낮은 렌트비를 받는 것보다는 현재는 비워두더라도 주택 부족으로 렌트비가 급등할 때 높은 렌트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뮤지컬 광주가 브로드웨이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한국 역사를 알렸습니다. 한국 뮤지컬 광주가 어제 저녁 8시 맨해튼 787 세븐극장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브로드웨이 쇼케이스에서는 현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적의 배우들 15명이 함께 영어로 1시간가량 무대를 꾸몄습니다. 특히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뮤지컬 광주는 타임스퀘어에서 8번째로 큰 대형 전광판에 등장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디모킴 현지 프로듀서는 한국 창작 뮤지컬이 등장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 영상을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보게 돼 가슴이 벅차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공연은 약 400명이 넘는 인원이 관람했으며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해 첫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에 참여한 배우들은 한국의 역사를 미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뮤지컬 광주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뮤지컬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며 2019년 서울 홍익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초연, 2021년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재연,
2022년 서울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사면을 올린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가 유색인종 거주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IT 조사에 따르면 브롱스 남동쪽의 헌츠포인트, 롱우드 등 커뮤니티 보드 이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00명당 5건꼴로 뉴욕시 평균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지난 2014년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비전제로 정책을 실시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브롱스 헌츠포인트 지역이 뉴욕시에서 교통사고 사망 건수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거주 가구 중 71%가 차량이 없음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사망사고가 많은 것이며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사망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오존팍, 하워드비치 등 퀸즈 커뮤니티 보드 10지역과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포함한 커뮤니티 보드 5의 미드타운 지역, 브루클린의 이스트 뉴욕, 하이랜드 파크 등 커뮤니티 보드 5지역, 퀸즈 빌리지 등 퀸즈의 커뮤니티 보드 13지역 등도 10,000명당 2명이 사망해 뉴욕시 평균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10개 사망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유색인종 비율이 87%에 달하며 이는 뉴욕시 전체 유색인종 비율 67%보다 20%포인트 많아 유색인종 거주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사고 다발 지역의 자전거 보호도로는 뉴욕시 평균보다 42% 적었으며 백인 집단 거주 지역보다는 83%나 적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21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해 최소 50시간의 도로주행 연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면허 취득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은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3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21세 이상 운전자 감독하에 도로주행 연수를 마쳐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연습면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로주행 연수를 마쳐야 하며 최소 5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21세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가 28,000건에 달하는 등 청소년 교통사고가 많은 데 따른 것이지만 50시간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뉴욕주 등에서는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도로연수 의무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며 만약 뉴저지주에서 50시간 의무연수법이 제정되면 운전면허 학원 등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팬데믹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대학 등록생이 3년 연속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학생정보연구센터는 2022년에서 2023학년도 가을학기 전국 대학 등록생은 전년보다 1.1% 줄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연속 줄어든 것입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학생 감소율이 7%로 가장 많이 줄었고 아시안도 3.2% 줄어 각 인종 중 두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으며 백인이 2% 줄어든 반면 히스패닉 학생은 1.4%, 아메리칸 원주민 학생은 2.3%씩 늘어났습니다. 미국 대학 등록생은 코로나19 첫 해인 지난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이 16.1% 급감한 것을 비롯해 전체 학생이 4% 줄었으며 지난해에도 전체 학생이 3.1%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생은 명문대는 별로 줄어들지 않은 반면 중서부나 북동부의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 온라인 대학은 학생 수가 3.2% 증가하는 등 대학도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흑인 대학 학생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간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중간선거 정치 광고 집행액이 4년 전보다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광고 분석업체인 애드임팩트는 올해 연방, 주, 지방선거를 위해 이미 집행된 정치 광고 비용이 7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정치 광고 비용 40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것이며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 광고 비용 9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선거 광고는 노동절 연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네바다주와 펜실베니아주의 선거 광고가 급증해 이 지역의 신문, 방송 등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주지사 선거와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 대결이 가장 치열한 곳이며 펜실베니아주는 연방 상원의원이 공석이므로 불꽃 튀는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지역입니다. 또 보스턴 지역에 세 번째로 선거 광고가 많고 아리조나주 피닉스, 오레곤주 포틀랜드, 밀워키, 르노, 덴버, 아틀란타 등의 순으로 광고비 집행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광고에서 낙태, 의료보험, 범죄, 메디케어 등을 가장 많이 언급한 반면 공화당은 세금 문제, 조 바이든, 인플레이션,
범죄 등의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실종된 프린스턴대 여학생이 대대적인 수색 6일 만에 캔버스 테니스장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뉴욕시경 최고위 간부인 훈련국장으로 승진됐던 켄 코리가 오늘 경찰직 수행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며 승진 1년도 채 안 된 다음 달 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플러싱의 칼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극장 앞에서 58세 남성이 차에서 잠시 내려 차량을 점검하다 20세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온라인 채팅방을 이용해 외환 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려 무려 190억 달러의 손실을 피하게 됐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구글이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의 얼굴과 목소리 등 생체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시애틀이 잦은 산불로 인해 인도 뉴델리, 중국 베이징보다도 대기의 질이 안 좋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지난해 코카인 재배 면적이 2020년보다 무려 43%가 증가했다고 유엔 마약범죄사무국이 밝혔습니다. 트위터 인수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의 현재 인력 7,500명 중 무려 75%를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